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 HSK 대표 강사 김민아입니다. 오늘은 5월 20일 시험을 대비하여 5급 독해 1부분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준비했거든요. 자, 독해 1부분을 준비할 때는 어떤 것에 주의해야 될지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독해 1부분인데요. 독해 1부분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글이 있고요. 그 중간에 빈칸들이 뽕뽕뽕 나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보기 ABCD가 있고요. 그래서 빈칸 안에 들어갈 단어들을 채워 넣는 이러한 유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빈칸에 들어가는 단어들은 무엇이 되며 어떻게 답을 찾아야 될까요? 우선 첫 번째, 빈칸 주변을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독해 1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호응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호응이란 무엇입니까? 호응이라는 것은 중국어 어순이 주, 술, 목일 때 주어와 수어와의 관계 혹은 목적어와 이런 동사와의 관계, 이런 의미적인 짝꿍의 관계를 바로 호응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동사 자리가 비어져 있다면 주어나 목적어를 확인하시고 혹은 목적어 자리가 비어져 있다면 이 동사 자리를 보면서 아, 얘랑 의미상 짝꿍이지 라고 이렇게 호응 관계로서 답을 찾으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아무리 우리가 물어봐도 빈칸에게 빈칸아 너의 품사는 무엇이니? 빈칸아 너의 정답은 무엇이니? 아무리 빈칸에게 우리가 물어봐도 빈칸은 우리에게 대답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빈칸의 품사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빈칸의 주변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밑에 보시면 빈칸 주변을 통해 품사의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동사 앞에서는요, 동사의 분위기를 설명해 주는 말, 어려운 말로는 부사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어떤 애들이 오나요? 바로 부사라든지 조동사라든지 혹은 개사구, 이런 애들이 바로 동사 앞에서 분위기를 설명해주는 부사어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부사 앞에, 동사 앞쪽에, 즉 이 빈칸 앞쪽에 부사나 조동사나 개사가 온다면 아, 빈칸은 동사가 오겠구나 라고 이렇게 바로 캐치가 가능하시겠죠. 자, 그렇다면 동사 다음에는 무엇이 옵니까? 동사 다음에는 보어나 혹은 동태조사가 오는데요. 특히나 독해 1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제를 나타내주는 동태조사, 바로 뭐가 있습니까? 완료하면 러, 그 다음에 진행하면 그 다음에 경험하면 고, 이런 애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아, 빈칸에 동사가 오겠구나 라고 바로 캐치가 되고, 그 다음에 동사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 그러면 의미상으로 주어나 목적어 이렇게 호응 관계를 따지시면서 답을 찾아 나가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밑에 한번 보실까요? 자, 빈칸 앞에 보시면 샹이 있습니다. 샹은 뭐뭐 하고 싶어 하다라는 품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조동사죠. 그래서 빈칸 앞에 있는 장을 보면서 아, 이 자리는 동사가 오겠구나. 그 다음에 주어는 타고 목적어는 의견이니까 의견과 어울리는 이렇게 동사를 답으로 찾아야지. 이런 식으로 답을 찾으시면 된다고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는 구조조사 더가 있습니다. 더는요, 누구를 꾸며주는 말이죠. 바로 뒤에 명사를 꾸미는 말이죠. 자,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말, 어려운 말로 관형어 혹은 정어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그 형식이에요. 그래서 더가 나온다면 뒤에 명사가 올 것이다 라고 유출하시고, 지금은 여기 마침표 있는 거 봐서 문장에서 목적어로 쓰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목적어랑 동사랑 호응이 되니까 동사를 찾으시고, 여기서 이 동사는 그는 주어이고요. 야, 빨리 처리하고 한다 라는 이 처리하다라는 빨리가 동사겠죠. 이렇게 의미상의 호응으로서 답을 찾아가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보실게요. 그는适应, 적응하다라는 동사죠. 이곳의 삶, 생활에 적응한다 이고요. 여기 굳이 뭐가 있을 필요는 없겠죠. 그렇다면 동사 앞쪽에서 분위기를 설명해주는 말, 방금 얘기했었던 부사어가 이 자리에 오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해 1부분 첫 번째는 빈칸을 보시고 그 빈칸 주변의 단어들을 통해서 얘의 품사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품사가 확인이 되었다면 앞뒤 주어나 목적어와의 의미상의 호응으로서 답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보실게요. 두 번째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호응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 호응의 중요성은요, 제가 곱하기 100번을 얘기해도 정말 부족한데요. 왜 중요한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잉프랑 뚜이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티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 잉프 했을까요? 문제를 뚜이비 대비했을까요? 많은 친구들이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뚜이비를 답으로 많이 골랐어요. 왜냐하면 도금이 가능하거든요. 뚜이비는 이게 도금해 보시면 대비하다죠. 그래서 문제에 대비한다. 너무 괜찮잖아요. 그래서 전 정답을 뚜이비로 골랐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문제나 시험 등의 대처 준비하다 할 때는 이 앞쪽에 있는 잉프를 답으로 골라야 돼요. 그렇다면 뒤에 있는 뚜이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함께 둔다면 대비 효과가 분명하다. 이렇게 둘을 견주다, 비교하다. 이것이 바로 뚜이비고요. 문제를 목적으로 갖는 경우에는 잉프, 대처 대응하다라는 잉프, 원티. 이렇게 둘의 짝꿍으로 기억을 하시고 시험을 풀 때 이렇게 답을 고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밑에 가볼까요?
이견, 의견이 나왔죠. 의견을 征求 할까요? 请求 할까요? 자, 두 번째는 이 请求는 청구하는 거죠. 청구서 같은 거 이렇게 도움을 구하다 이럴 때 청구하다라는 请求를 씁니다. 근데 의견을 왠지 청구하다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견은요 무조건 征求 하다라고 하셔야 돼요. 征求 다른 사람의 의견 생각 어떤 방안을 구하다 할 때는 征求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자주 시험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호응 구조이니까 호응으로서 같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 빈칸 주변을 확인해라. 그 다음에 빈칸에 품사 확인이 되었다면 나머지 주어나 목적어 혹은 목적어 자리 빈칸이라면 동사 이런 식으로 호응 관계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어떤 그냥 어떻게 풀어야 된다는 공략 이런 걸 설명드린 거고 그럼 실제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도 한번 문제 풀고 싶으시잖아요. 그런 말이 있죠. 온고지신이다. 뭐 이런 말. 옛 것을 정확히 잘 깨달아 알아 미래 것을 새로운 것도 공부한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5월 시험을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난달에 나왔었던 독해 1부 문제에서 핵심 포인트들만 뽑아서 제가 좀 문제들을 좀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집중해서 잘 보시고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 노트 같은 데 따로 정리하셨다가 공부하시고 시험장에 가신다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제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2017년 4월 문제 포인트들이에요. 첫 번째 문제 볼게요. 某社交网站上的一页调查. 자, 사실 앞에 내용은 몰라도 괜찮아요. 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요거 调查가 나왔다는 겁니다. 调查는 조사인데요. 보통 조사가 주어가 되는 경우 지난 작년에는요. 요런 문제가 3번이나 나왔어요. 자, 조사가 주어가 되는 경우 조사랑 호응되는 동사를 찾는 그런 문제입니다. 조사는 A, 显示 B, 召开 C, 开发 D, 代表했다. 조사는요. 이 중에 드러내 보여준다라는 显示 하고 호응이 됩니다. 이 显示 같은 경우에는 드러낸 현 보이실자로서 위에 해가 뜨고 밑에 일업이 있죠. 그래서 해 밑에 있는 일을 모두 드러내기 마련이다라는 드러낸 현자이고요. 실자는 이게 사람의 얼굴인데 눈이 보통 요만하면 될 것을 눈이 이만하게 써 있네요. 왜냐하면 얘는 보일 실자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조사나 통계 아니면 어떤 결과들이 드러내 보여준다 할 때는 요거 显示 하고 쓰입니다. 근데 이 밖에도 显示 하고 또 하나 더 반복적으로 나오는 동사가 있어요. 똑같이 조사, 통계, 결과 이런 것들이 주어가 될 때 그런 애들이 表明, 표명하고 밝힌다라고 表明하고 번갈아 가며 시험에 나오니까 이거 둘을 같이 기억해 주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调查显示 혹은요. 调查表明 표명하고 밝히다 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월달, 3월달 시험에 뭐가 나왔었냐면 어떤 전문가가 나왔습니다. 천문학자였던 것 같아요. 그때 슈퍼문이라고 지구가 있고 달이 우리 주변을 이렇게 타원형으로 돌고 있는데 우리에게 먼 달이 있고 그럼 가까운 달이 있겠죠? 우리에게 가까운 달이 있을 때 요 달의 사람들이 슈퍼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슈퍼문이 사람들 눈에는 육안에 굉장히 커 보인다 생각하지만 천문학자는 말했다.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라고. 그래서 천문학자가 주어였을 때 그때 정답은 무엇이었냐면 말하다라는 요거 청이 정답이었어요. 청. 이 청자는 부를 칭자로서 이름을 뭐라고 부르다라는 뜻도 있죠. 그런데 지금처럼 말하다라는 뜻도 있고 무게를 달다라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에 청이 정답으로 나왔기 때문에 HSK 5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단어 관련 문제들은 좀 유행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주 나오고 반복적으로 나온 애들이. 그러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금년 초반에 나왔기 때문에 예전 시험에선 작년 시험에선 요 显示表明 물론 이번 달 시험에 저번 달 시험이죠. 4월 시험에 나오긴 했지만 어쨌거나 이것도 나왔지만 이것도 새로운 패턴으로 나왔으므로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보실게요. 자, 이거 해석해야겠죠. 어떤 불특정의 社交网站 사교 사이트래요. 사람을 사귀는 게 아니죠. 사귀는 사이트. 바로 뭐죠, 여러분? SNS라 그러죠. 그렇죠. 그럼 소셜 네트워크 이런 상에서의 한 조사는 밝혔다. 그래서 显示가 정답입니다. 그럼 나머지 보실까요? B에는 召开 하면 소집하고 열다로서 召开는 회의를 열다 할 때 쓰이는 동사입니다. 召开会议, 회의를 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开发 하면 개발하다인데요. 개발하는 开发는 물론 다양한 목적어를 만날 수 있겠지만 HSK 5급에서는 능유엔과 많이 만납니다. 능유엔은 능력의 근원, 바로 에너지거든요. 에너지를 개발하다 开发 능유엔이 되겠어요. 마지막에는 代表는 명사로는 대표, 동사로는 대표하고 상징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문제는 빈칸 앞에 주어가 무엇입니까? 한 조사는 뭐 했다? 显示 혹은요. 조사는 表明한다라는 이 호응 관계를 묻는 것이었어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로 가보실게요. 我们至少 우리는 적어도 최소한 마땅히 能够 충분히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对网络는 인터넷이죠. 인터넷에 대해서
说再见, 인터넷에게 说再见, goodbye, 안녕이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된대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빈칸에 꼭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마땅히 인터넷한테 안녕, 굿바이라고 최소한 이 정도의 말은 할 줄 알아야 된다. 없어도 괜찮죠. 그렇다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말, 바로 무엇이죠? 부사어. 그렇다면 부사어가 주어가 죄송해요. 주어가 아니고 정답이 될 때에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부사어라는 것은 중국에서는 쭈앙이, 바로 상어라고 합니다. 쭈앙이, 상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황, 분위기를 설명해주는 말이에요. 어떤 분위기, 어떤 상황, 바로 동작이 발생하는 분위기나 상황을 설명해주는 말을 바로 부사어 혹은 상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부사어 찾는 문제 같은 경우는 주변 다른 단어들은 오히려 방해 요소들이에요. 아무것도 안 봐도 돼요. 부사어는 뭘 꾸며주는 거라고요? 동사를 꾸며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동사를 짜주시고요. 슈어 말하다죠. 그럼 이 동사를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는지 그 분위기를 꾸며주는 말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된다는 거죠. 정말 이해되셨죠? 자, 그럼 A 보실게요. 웨이비. 자, 이 웨이비는요.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되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웨이는 무슨 미? 아닐 미. 그 다음 B는 반드시 필. 그래서 뿌이딩으로서 꼭 뭐뭐인 것은 아니다. 他那么说不一定喜欢你未必喜欢你 걔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未必喜欢你야 널 꼭 좋아하는 건 아니라고. 너무 예문이 슬펐나요? 어쨌거나 이거는 꼭 뭐뭐인 것은 아니다 라는 이런 전환, 반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의미를 전환시키는 그런 부사어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말 자체는 맞는 거예요. 최소한 굿바이라고 멀어질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구어란. 이 구어란은요. 과연이란 뜻입니다. 이 구어란이라는 거는 어떤 상황이 전제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이 상황이 발생할 줄 알았다라는 내 예측이 있었어요. 그 예측과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어란, 과연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내가 예측한 대로 발생하다 그럴 때 구어란, 과연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다라는 그 상황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어월. 어월은 이따금, 가끔의 뜻이죠. 가끔 얘기한다. 어때요 여러분? 뭐 고민할 거리, 생각할 거리 없잖아요. 정답은 그래서 C가 되는 거죠. 우리는 적어도 최소한 이 컴퓨터에게, 인터넷에게 가끔은 안녕이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의미는요. 가끔 인터넷을 안 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런 의미겠죠. 마지막에 있는 그와이는요. 나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가운데 일본어를 유달리 좋아해라는 이렇게 하나의 상황, 어떤 한 대상을 부각시킬 때 쓰이는 부사로서 유달리, 특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와이가 있고요. 사급 단어 같은 경우에는 여우치가 있었죠. 근데 사급 단어긴 하지만 오고쇼에도 같이 나오니까 함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거와이하고 여우치는 유달리, 특히. 자, 지금은 说再见, 굿바이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 슈어를 꾸밀 수 있는 말, 가끔은 말할 줄 알아야 된다. 정답은 그래서 C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다음 세 번째 문제 보실게요. 它的出现. 자, 빈칸 앞뒤 잠깐 보실게요. 자, 빈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러가 있죠. 그렇다면 빈칸의 품사는 동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이제 동사를 찾았다면 주어나 목적어를 찾으시고 그 의미상 호응이 되는 것을 답으로 골라라 라고 말씀드렸죠. 함께 보실게요. 它的出现. 그것의 출현은 뭐 했다? 교통사고의 발생률을 뭐뭐 했다 해서 发生率, 발생률이라는 요 퍼센테이지, 률, 요거 호응되는 동사를 찾아라 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A. 투이부. 투이부는요. 제가 중국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우리는 성적이 올라갔다. 그럼 반대는 뭐예요? 무섭게 떨어진다 이렇게 되죠. 근데 중국어는요. 어떤 성적이라든지 사람의 실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래요? 진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앞으로 나갔다 그래요. 진보이죠. 진보. 반대말은 진보. 진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반대말은요. 퇴보했다. 뒤로 물러섰다. 퇴보했다. 이게 바로 떨어지다예요. 방금 얘기했듯 뭐가 떨어집니까? 水平, 수준 능력이라든지 成绩, 성적 같은 것이 떨어지다 할 때 退步了 이거 쓰는 거죠. 퇴보했다. 정말 이해되시죠? 그 다음 두 번째 취소하면 뭘 취소합니까? 스케줄, 안배 이런 것들을 취소할 때 그때 취소 쓰고요. 그 다음에 수어도하는 우리는 단축, 중국은 축단이라고 하는 거죠. 뭘 단축시킵니까? 시간이라든지 거리 같은 것을 단축하다 할 때 수어더를 쓰는 거죠. 뭐랑 다 안 맞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류를 찾아요. 류가 어울리는 동사. 그래서 뭐냐면 이 확률을 짱띠 떨어뜨린다, 확률을 높인다, 떨어뜨린다, 높낮이로 얘기하죠. 정답은 그래서 D가 됩니다. 그것의 출현은 뭘 떨어뜨렸다? 교통사고 발생률을 짱띠라 떨어뜨린 거죠. 정답은 그래서 D가 됩니다. 다음, 지다더, 크게 보장했다. 행인들의 안전성을 보장해 주었다. 그래서 류가 어울리는 말을 찾는 것이므로 정답은 짱띠 떨어뜨리다라는 D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암기해주세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보실게요.
最近给出版社打电话. 최근에 누구에게? 出版社, 출판사에게 打电话, 전화를 걸어서 出版回忆录. 이 회리하면 이렇게 회상하고 추억하다죠. 그러한 기록이래요. 바로 그래서 이 회리루가 바로 그 회고록이라 그러죠. 회고록. 그래서 회고록을 출판하겠다고 빈칸하는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럼 출판사에게 저기 출판사죠. 제가 좀 회고록 좀 내고 싶어서요 라고 뭐 하는 겁니까? 그런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동사를 찾는 겁니다. A. 출판사에게 이 회고록 좀 출판하고 싶다고 争论, 쟁론한다. 이 争자는 다툴 쟁자입니다. 그래서 다투어 논하는 거니까 말다툼하다라는 뜻이에요. 争论하면. 그 다음 두 번째,咨询.咨询이 바로 무엇이죠? 상담하고 알아보다라는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상담사가 咨询师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담하고 알아보다. 어때요, 여러분? 괜찮죠? 그래서 회고록 좀 내겠다고 알아보는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정답은 그래서 B가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따잉은요. 야, 내가 미안한데 바빠가지고 말이야. 네가 나 대신 저 은행 좀 갖다 줄 수 있겠니? 알았어, 오케이. 라는 상대방의 제안에 응낙하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하다, 응낙하다. 이게 바로 따잉. 읽어보자, 시작. 따잉. 일성영성이에요. 다시 한번. 따잉. 네, 마지막 후쇼 하면 좀 이렇게 재밌는 표현인데요. 후쇼, 别胡说. 뭐죠, 여러분? 헛소리 하고 있는데 헛소리 하지 마. 이럴 때 후쇼 하는 거죠. 이게 안 나올 것 같은데 독해 1에서 정답으로 나온 적도 있었어요. 니别胡说. 헛소리 하지 마라고요. 그래서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이런 상황들을 회사에게, 지금 출판사니까 회사에게 자문하고 물어보고 알아보는 상황이므로 정답은 咨询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럼 마지막 5번 문제 보겠습니다. 经过, 그 다음은 试验. 이 시험은 어떤 테스트라든지 시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经过는 여기서 동사로서 거치다, 겪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테스트, 시험을 거쳐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빈칸에는요. 바로 이 빈칸 다음에 있는 요거를 꾸며줄 수 있는 말을 답으로 찾는 거겠죠. 그럼 어떤 시험, 어떤 테스트를 거치게 되었을까요?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A에 있는 전공, 얘는 절대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공은요. 같은 의미로는 20이겠죠. 바로 토탈, 모두 합쳐서라는 뜻이고요. 이 20, 전공 다음에는 그럼 합친 수, 즉 수량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20买了5个 모두 5개 샀다. 20来了뭐 5,000个人 모두 5,000명이 왔다. 이런 식으로 뒤에 수량이 꼭 있어야 돼요, 수사가. 근데 지금은 어떤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토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공이나 20은 절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망은요. 딱 봐도 막만 봐도 뭔가 바쁜 느낌이 들죠. 태도적인 면에서 굉장히 조급해하고 서두르는 그런 뜻입니다. 다 지지망망 너 회자러. 그는 서둘러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급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세 번째, 반푸. 이 반푸는 같은 동작, 같은 상황을 거듭하여, 반복하여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반복된, 거듭된 실험을 통하여. 너무 괜찮죠? 정답은 그래서 C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있는 迟早는 조만간에 라는 뜻이기 때문에 역시 어울리지 않아요. 정답은 그래서 C.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설 문제까지 해가지고 다양한 5급 독해 일부분을 푸는 요령이라든지 아니면 중요 포인트, 단어들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 들으실 때 그렇지, 맞아, 도움된다 하고 있다는 거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접 한번 써보시고 계속 읽어보시고 한번 가리고 풀어보시고 이래야지 진짜 여러분 것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시험에 큰 도움 되실 수 있도록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그래도 최신 문제잖아요. 이제 도움 많이 될 테니까 그렇게 잘 준비하시고 공부하셔서 여러분 시험 보시는데 그리고 좋은 점수 얻으시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특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再见!